반갑습니다.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인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이 본격적인 그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HR리 담당자라면은 12월 달에 바쁠까요? 좀 한가할까요? 아무래도 좀 제일 바쁜 그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싶습니다. 바쁜 이유는 두 가지 이상 되는데, 첫 번째, 1월 달부터 있을 신규 입소자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새로운 해에 대한 준비물, 그 중에서도 이제 대개 임원 인사가 11월에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표이사까지도 이제 바뀌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만약에 11월에 오늘 이전에 많은 계열사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하면은, 바뀐 대표이사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중장기 경영 전략, 더 크게 보면 이제 단위 회사의 비전, 투비 모델에 대한 것이 이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그 투비 달성을 위해서, 비전 달성을 위해서, 또는 3년 내지 5년짜리 중장기 경영 전략 달성을 위해서 조직 문화는 어떻게 꾸려갈 건지, 그리고 모든 임직원들한테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 일하는 방식이든 사고하는 방식이든, 그리고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 전개 또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달성을 위해서 어떤 이슈를 갖고 갈 건지, 그 이슈를 갖고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등, 이와 같은 오더가 이제 막 쏟아질 겁니다. 새로 바뀐 CEO 입장에서는 일단 신년서부터 발표해야 되겠죠. 1월 말이, 12월 말이든 아니면 시무식 때, 대개 이제 1월 3, 4일 정도 되겠죠. 이때 이제 새로운 자신에 대한 비전, 새로운 경영 전략을 발표할 겁니다. 당연히 그 중에는 한 축인 인사에 대한 것도 나오겠지요. 근데 더 큰 거는 새로 바뀐 CEO 입장에서 자신의 컬러가 담긴 조직 문화, 회사 전반 임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어떤 조직 문화에 관련되는 의견이 표출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발표되는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세팅되어 있으면 세팅된 것을 발표할 거고요. 세팅이 안 됐으면은 나는 이런 것을 지향하겠다라는 조직 문화에 대한 지향점, 조직 문화에 대한 윤곽, 큰 빅피처 정도만 나올 겁니다. 만약에 빅피처만 나온다면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세부 활동들은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준비가 들어가서 내년 1월 되면은 그 준비에 대한 박차가 이제 강해지죠. 적어도 3월 이전까지는 새로운 조직 문화에 대한 것이 다 세팅이 돼서 그것에 관련되는 구체적 활동들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전파 실천에 있어서 주관되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물론 사장을 이제 직보하는, 사장을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전략부서, 기획부서가 하겠지만, 새로운 전략이나 새로운 비전에 대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 지표들은 전략부서에서 수립을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일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에 대한 윤곽, 구체적인 윤곽들, 구체적 방법들에 대한 거는 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회사 내에 조직 문화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가 주관하겠지요. 만약 없다면 누가 할까요? 바로 HR 담당자가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12월 8일 오늘 시점으로 본다면, 만약 CEO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전파 실천에 대한 오다가 내려왔을 확률이 크고요. 적어도 해 가기 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1월은 이제 그 같은 일들이 준비가 된 것들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고, 늦어도 3월까지는 새로운 조직 문화 정립 전파에 대한 어나운서 공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이 HR 담당자에 중요하냐?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육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한다면, 조직 문화 속에 있는 핵심 가치,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으로 쳤을 때 역량 모델로 본다면은 공통 역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CEO가 강조하는 리더에 대한 역할, 리더십에 대한 어떤 강조점들, 이것들은 회사의 리더십 역량 교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새로운 CEO가 강조하는 조직 문화, 그 속에서 구체적인 일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들은 결국은 교육으로 쳤을 때 신규 입사자, 승자 교육, 전 직원 대상으로 특별 교육, 이와 같은 다양한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같은 교육들, 신규 입사자 교육은 바로 한 달 뒤 정도 1월 이후에 있을 거고요. 승자 교육은 2월부터 3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준비 기간은 과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달 12월이 상당히 이제 바쁘게 지낼 거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구체로 말씀 싶은 거는 그런 와중에 인사 조직 또는 뭐 HR 조직의 내년도 사업 전략, 내년도 그 업무 계획을 짤 때 단위 부서 입장에서의 업무 목표, 추진해야 될 전략 과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목표가 나올 거고요.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표, 즉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측정 방법을 뭘 할 건지, 측정 지표를 뭘 할 건지를 우리가 정할 때 보통 KPI라 부릅니다. Key Performance Indicator. 대부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HRD 활동에 대한 성과 지표 KPI를 교육생의 만족도로 교육에 대한 교육 참가자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지표로 많이 삼는데요. 뭐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작년에 교육주간부서에서 제공했던 작년 2018년도에 교육주간부서에서 제공했던 교육에 대한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만족도를 파악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정했다고 칩시다. 가령 작년엔 4.0, 5점 만점, 그러니까 5점이 매우 만족, 4점이 만족, 보통이 3점, 불만족이 2점, 매우 불만족이 1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작년에 4점이라면 4점의 의미는 만족이겠죠. 그러면 올해 목표는 얼마가 됐을까요? 뭐 4점 이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4.0에서 4.2나 3으로 높이는 것이 HRD 주간부서의 성과 지표를 삼는 것이 타당하냐? 한 해 동안 교육주간부서에서 제공했던 모든 활동들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지향을 했다. 그 결과로서 평가받는다. 과연 이게 타당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주간부서에서 실시했던 교육제도, 그 다음에 구체적인 교육들 다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뭐 B2C 업종이라면 교육의 만족도를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매출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영업부서라면 영업에 대한 스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영업의 인당 매출이든 인당 단가든 또는 뭐 품목에 대한 저조했던 품목에 대한 매출 향상 등 영업력 향상이 목표가 되어야 될 거고요. 아니 품질부서라면은 품질에 대한 수준이 낮았다면 그 높이는 지표가 높게 나타나도록 품질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도 그 업을 시키는 그런 쪽에 대한 교육이 목표가 돼야 되겠지요. 리더된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구성원들이 리더된 평가가 리더십 발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낮았다면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되겠지요. 이와 같은 효과들은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들,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옵니다. 교육장, 교육생, 강사, 강사의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그다음에 교육 장소 중에서도 여건, 식사, 숙소, 그다음에 교재,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교육생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교육 참가자에 대한 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뭐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국 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두리뭉실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또는 불만족의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CEO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새롭게 취임된 CEO 입장에서는 3년 뒤에 5년 뒤에 달성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정말 거대한 쉽지 않은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모든 임직원들을 그 목표 달성에 매진하도록 앞장쓸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겠지요. 그리고 변화를 원하겠지요. 그 원하는 변화가 교육에 오면은 만족 수준이 높이는 거다.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HL 담당자께서 지금 2019년 12월에 내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을 짤 때 담당자에게 또는 교육주간부서에게 할당된 그 목표를 정해지고 그 목표 측정 지표를 좀 정한다면은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의 만족도 높이는 것도 쉽진 않지만 매출, 생산 품질, 리더십의 개발,
구성원의 역량 개발 등등등 이와 같은 부분의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으니까 사실은 HRD 부서가 필요한 거고 HRD 담당자가 필요한 거겠지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굳이 뭐 그런 전담 부서 둘 필요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쉽지 않은 목표를 받아서 실행을 한다면 그 목표 대비 실적은 분명히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적 활동은 전반적으로 그 고객 만족도와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작년 정도 제공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은 작년보다 같거나 그 이상 되기가 쉽진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야 작년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지요.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매번 달라졌습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3년 뒤 우리 모습과 지금의 모습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 정도로 역량이란 부분이 개발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새롭고 더 큰 목표가 주어졌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의 개발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들처럼 다른 부서 임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목표에 대한 실적을 비교한다면 HRD 담당자 입장에 보면 결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만약 업적 평가를 한다면 그 결과가 항상 높게만 나타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그 같은 목표를 회피할 거냐? 그렇진 않겠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이 HRD 담당자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회사의 리더와 구성원의 역량 개발, 한 회사의 CEO가 추구하고자 하는 중장기 경영 전략의 달성에 필요한 임직원들에 대한 역량 개발, 또는 특정한 이슈에 대한 해결을 HRD 부서 또는 HRD 담당자에게 부과를 할 겁니다. 그것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 같은 역할을 해내는 것이 HRD 담당자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실적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실적이 장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 회피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겠죠. 어쨌거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RD 담당자는 새로운 해에 대한 업무 계획, 새로운 목표에 대한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할 때 또는 KPI를 정할 때 COE 그 관점에서 회사의 그 리더의 구성원과 리더 역량을 개발을 책임지는 그 실무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또 바람직한 그런 KPI 설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지표를 설정을 좀 안 할까요?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치 그 기름을 쥐고 불타고 있는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왠지 손해볼 것 같죠? 뭐 그럴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HRD 담당자라면 HRD 담당자의 가장 그 요구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너무 고가, 인사고가, 업적평가, 나는 잘 받아야 돼, 고가를 잘 받아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와 같은 것을 지향하는 사람보다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이 일을 통해서 성장이 되어지고 남들이 쉽게 못한 부분을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 이런 부분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저만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저희 주장에 뭐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이상의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다만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도 HRD 부서, HRD 담당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영상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감히 또 오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연말에 가까울수록 저한테 이제 강의가 지금 오는데요. 강의가 지금 대개 이런 특강들이 지금 옵니다. HRD 담당자 또는 주관부서에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달라는 이런 주관을 좀 특강들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립니다. HRD 담당자가 하는 일 명확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전략의 대가지요. BS 주창하시고 로버트 S. 카플랜이란 분, 그 다음에 노턴이란 분, 이 두 분이 대해서 그 공지로 쓴 책이 정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나왔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그 캐플란은 감히 얘기하죠.
업종 불문, 회사 규모 불문하고 HR 조직에 추구해야 되는 전략 목표, 전사 차원의 목표가 있다. 이 빨간색 보시면 이 빨간색 부분들이 사실 인사 내에서도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HRD 담당자의 복입니다. 이미 2006년도부터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HR에서 추구해야 되는 전사의 전략 목표, 할당받아야 할 전사의 전략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단순하게 교육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것은 아니다. KPI를 이제 삼을 부분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전부가 아니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지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미 이것도 뭐 10여 년이 된 그 이야기죠. 이미 많은 기업에서, 많은 조직에서 영리든 비영리든 이와 같은 것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따라서 HRD 직무에 대한 것을 처음 하시든 또는 숙련이 됐든 지금 보시는 이 자료 잊지 마시고요.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될 때가 됐고요. 아무래도 그 CEO 입장에서 새로 취임된 CEO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할 거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달성하려는 그 KPI 지표로서 교육 만족도만 제시된다? 수긍하기 어렵겠지요. 자, 또 하나 지금 그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항상 복잡을 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합니다. HRD 활동은 기본적으로 교육적 활동에 대한 것을 갖고 가는 거고요. 그 HRD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내가 속한 조직의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 구성원의 역량 개발, 그것에 관련되는 교육적 활동에 대한 제공. 그럼 교육적 활동의 제공은 결국 뭡니까? 교육 활동은 결국 변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 관점에서 이제 풀어서 설명한다면은 HRD란 궁극적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와 구성원의 역량 개발에 도움되는 교육적 활동을 기획, 개발, 제공해서 회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을 한다면 결국 우리가 그 내년도에 하려는 활동은 크게 보면은 교육도 있지만 제도도 있고요. 또 우리 같은 일들이 제대로 안정화되려면은 교육 업무를 도와주는 HRD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IT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겠지요. 근데 교육만 놓고 본다면 결국 교육을 한다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이거나 세 가지 모두가 해당이 되겠지요. 지식에 대한 거, 기술에 대한 거, 이것은 행동에 대한 것도 포함되고요. 태도에 대한 거. 태도라는 것은 마인드, 관점이 포함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는 다르겠지요. 회사에서 원하는 인식과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일하는 방식, 사람을 만나는 거, 일을 대하는 태도, 고객을 만나는 거, 대화를 나누는 거 등등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변화가 달리 나타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태도라는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식과 마인드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된다. 즉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면은 지식, 기술, 태도 세 가지 또는 하나 또는 두 개에 관련된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적으로 접근한다면 원리 원칙으로 접근한다면 왜 교육을 시키냐 이거죠. 어떤 변화를 만들 거냐. 변화를 만들기 결국 교육은 변화인데 어떤 변화를 만들 거냐는 부분에 대한 것이 관점입니다. 궁극적으로 HRD가 추구해야 되는 그 변화는 전사 목표 달성에 필요한 리더와 구성원의 역량 개발입니다. 그리고 CEO가 강조하는 특정한 이슈를 HRD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내야 되는 거죠.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경영의 이슈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려면 낮은 수준은 반응입니다. 반응의 변화. 우리가 원하는 변화,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나타나느냐. 예를 들면 인식이 없던 걸 인식을 갖게 했다. 부정적인 인식인데 그냥 인식을 바꾼다. 이런 것도 변화입니다. 인식의 변화. 우리가 원하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교육의 효과죠. 그런 측면에서는 반응에 관한 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변화이고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아. 중요한데 내가 몰랐어. 이런 걸 느꼈다. 그 다음 변화는 뭐겠습니까? 몰랐으면 알아야죠. 알게 만드는 변화. 이게 이 수준의 변화입니다. 알면 할 줄 알아야죠. 행동으로 해야죠. 그게 바로 행동의 변화입니다. 행동을 했다고 항상 좋은 결과 나타납니까? 아니죠. 직전제를 배웠다고 모두가 젠틀합니까? 아니죠. 누구나 성희롱 예방교육 받았다고 윤리경 배웠다고 완벽합니까? 그건 아니죠. 해낸 사람과 못한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결국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변화가 만드는 것은 HR이 같이 본다면은 결국은 회사에서 원하는 결과물에 대한 변동,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변화입니다. 그럼 내년도 HRD의 사업 계획을 짠다면, 업무 계획을 짠다면, 과제에 대한 그 목표와 측정 지표를 짠다면, 목표치와 측정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도 돌이켜 보십시오. 작년 또는 오늘까지 여러분이 세운 내년도 사업계획, 업무 계획에 HR에 관련되는 목표, 그리고 측정 지표, KPI는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가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했다고 해서 훌륭, 안 했다고 해서 훌륭하지 않다, 이건 아닙니다. 어차피 그건 뭐 회사 여건이거든요. 그럼 나의 뭐 능력,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향점은 바라봐야 될 곳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짧은 시간 내에 큰 변화 어렵지만 방향성은 앞으로 내디뎌야 되는 눈은 바라봐야 할 시각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HR의 본연에 더 부합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내년도 업무 계획 짤 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짠다면은 부디 교육 수행 선정에 대한 엄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가성비를 따지면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죠. 교육이 좋다면, 교육의 효과를 만든다며, 그럼 많은 사람 넣어서 많이 변하면 되지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억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쉬웠으면 왜 모여서 합니까? 모이지 않아도 되겠죠. 회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전사 목표 중에 HR 부서에 할당된 목표, 그 중에서 HR 담당자에게 할당된 목표는 리더 구성원의 역량 개발, 경영 이슈 중에 교육으로 푸는 것, 이것들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또 회사에 보면은 CEO부터 신입사원까지 계층이 다양합니다. 경력도 다양합니다. 하는 일도 다양합니다. 같은 부서를 하더라도 사원부터 팀장까지 요구되어지는 것,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교육에 대한 활동을 기획을 한다, 교육의 목표를 설정을 한다면 쉬운 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겠죠. 그리고 모두가 들어야 될 교육입니까?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요인 중에, 고려할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교육 대상자의 선정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HRD 담당자를 위한 교육이지만 경험이, 숙련도가, 전문성이 다 다를 겁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해, 한 해에 HRD 사업 계획을 짜보지 못하신 분, 근데 늦어도 이달이 12월이 가기 전까지 업무 계획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 분, 이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딱 맞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상자는 엄선될수록 교육의 효과는 명확해집니다. 교육과정을 기획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그 대상자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교육을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운영하고 효과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수행 능력을 구별을 할 때 여러 가지 잣대가 있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학력에 대한 차등을 두죠. 박사와 일반 대학 나오신 분과의 그 연봉 차이가 최초 시작할 때부터 연봉 차이가 생깁니다. 이거 긍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력 차이, 1년 차와 20년 차가 연봉 책정이 달라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력과 경력이 직무 수행 능력에 차별을 하는 요소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또 하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화면처럼 크게 4개로 등급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워크레벨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 근데 직무 능력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참고될 사항입니다. 제일 낮은 단계, 사원급인데요. 사원급은 대개 이런 겁니다. 도움을 받으면 해낼 수 있어. 도움 못 주면은 소행하기가 어려워.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 근데 도움 받으면 제대로 해내. 이 단계가 바로 사원급, 제일 낮은 단계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여러 개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주로 대리급이겠죠. 세 번째가 과장급인데요.
혼자서 여러 개를 해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는 것, 이 상태가 바로 과장급입니다. 과장급이 왜 적합하냐면은 한 그 조직의 구성원이라면 결국은 단위 조직의 리더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리더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그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는 건데요. 목표 설정과 부하 육성,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해내야 되고요. 즉,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부하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과장급은 되게 사수, 부사수 이런 것처럼 주니어와 시니어의 관계로 형성에 대해서 그 능력이 부족한, 경험이 부족한 주니어를 지도하면서 조직의 그 전체 역량을 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타인의 지도 능력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해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직급에 맞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차부자급에 해당이 되는 레벨은 그 관련되는 직무 관련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려움 없이 해결해내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갖췄을 때 우리는 차부장급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역으로 차부장인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 차부장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설정을 할 때, 측정 지표를 정할 때 교육 만족도 이상을 다른 것들 죄송합니다. 다른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교육의 본질로 가자. 교육의 목표는 교육 내용에 따라서 목표가 정해지고, 내용에 따라서 결국은 그 교육의 효과들은 달라집니다. 기대하는 효과, 변화는 달라지는 거죠. 인식의 변화냐, 모든 것을 알게 되느냐, 행동의 변화냐, 리절트의 변화냐. 여기에는 교육 만족도라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교육에 대한 대상자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직급이 들어오는 어느 대상자의 어느 수행 능력이 어떤 능력을 갖춘 구성원 요원에 따라서 교육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가령 문제 해결력인데 사원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교육 자료와 차부장급 대상으로 문제 해결력에 대한 교육에 대한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교육 자료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 해결력 하네? 다 들어와. 관심 있는 사람 다 와. 이렇게 이제 묶어다 보면은 이미 선행 경험, 선행 지식,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면, 교육의 목표는 만약에 사원급에 맞춰져 있다면 인식이나 모르는 수준을 아는 정도,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굳히는 교육이라면 이때는 이제 교육 참가자와 교육 목표 간에 갈등이 생기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그 딜레마에서 좀 벗어나자.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에게 업무 목표 설정을 앞둔, 확정을 앞둔 시점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또 다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리고자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20년간 HRD 부서에 있으면서 사실 이런 관점에서 일을 해왔고요. 물론 고가는 당연히 뭐 제대로 받지 못했죠. 뭐 그렇다고 뭐 진급이 누락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HRD 직무는 HRD 본연에 맞는 일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큰 그림 내딛는 것이 보람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고가 잘 받겠다, 보너스 잘 받겠다. 그러려면 사실 그런 직무를 맡아야죠. 뭐 그런 업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쪽으로 해서 내가 더 평가받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 결국은 HLD 직무가 나에 맞다 그러면 다소 뭐 쉽지 않은 목표지만, 그래서 실적이 갭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좋아한다면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보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HR 리스트, HRD 이야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과 또는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또는 뭐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과 좀 다소 부닥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다고 사이비적이다,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큰 HRD라는 그 울타리에 보면은 분명히 존재할
하고 있고요. 또 경험치도 있고요. 그러면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뭐 화면에도 좀 나가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오픈하고 있는 동영상 교육과제 왼쪽에 보이시죠? 화면. 이거는 뭐 동영상 강좌고요. 한국 HRD 교육방송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한번 신청하면 6개월간 가서 계속 그 재방송할 수 있는,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과정입니다. 총 5시간 분량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와 같은 그 이야기들이 HRD 실무 360일 관점에서, 그러니까 HRD 그 실무가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프로세스는 어떤지, 그리고 그게 그 캘린더상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뤘고요. 또 HRD 담당자는 한편으로는 자기 담당 과목이 있고, 특히 조직 문화 관련되는 것은 직접 강의도 해야 됩니다. 공통 역량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HRD 담당자 강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강의의 핵심은 사실은 회사에서 원하는 변화를 교육적 활동을 통해서 푸는데, 그 푸는 행위를 강사가 대신한다면 HRD 담당자는 조직 문화, 공통 역량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강의는 HRD 담당자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육에 대한 기획, 그러니까 하루 이상의 분량이라면 교육에 대한 계획이 되는 거고요. 단일 과목에 대한 거라면 이제 강의 계획이 되겠죠. 강사 입장에서는 강의 계획 수립. 그러니까 목표가 나와야 내용이 나오고, 내용이 나와야 방법이 나오고, 방법이 또 나와야 거기에 맞는 필요한 교육 자료가 나오고요. 그리고 교육 끝났을 때 교육 목표가, 학습 목표가 얼마큼 달성되는지 측정도 해야 되고요. 이런 전반에 대한 것을 하나의 또 과학입니다. 강사 입장에서 문제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과학적으로 9번의 그 이벤트를 하라는 그 간의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그 관점에서는 그냥 9번 이벤트 하자, 1시간이라도. 그러면은 학습 목표는 달성된다. 이런 관점에서의 그 간회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강의에 대한 기획, 그리고 강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강의 기술의 기법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5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찍은 게 그 화면, 위쪽에 있는 강의의 실무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HR 에듀센터에서 공개교육으로 집합교육 이틀짜리로 해서 HR 실무 마스터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요.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꼭 좀 가보시고요. 제 블로그 가시면은 이 블로그에 여기 보시면 이달의 교육 안내, 그러면 12월 달과 1월 달에 대한 공개 교육들이 있습니다. 중에 12월 16부터 17일까지 개강 확정입니다. 일로 가서 여러분들 한번 내용 보시고요. 신청해 주시고요. 부담이 된다. 그럼 뭐 동영상도 있으니까요. 동영상 시청도 괜찮고요. 뭐 이것도 시간이 없다. 이것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책으로 해결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책은 이제 제 강의 기획에 대한 그 직무교육, 강사 양성 교육 제가 이틀짜리 분량하고 있는데 그것의 교육 내용이기도 합니다. 책으로 나왔고요. 작년 6월경 나왔죠. 한 1200권 팔렸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책은 퇴직 준비자, 퇴직 막 하신 분들한테 도움드리려는 책이고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그 1인 기업으로서 그 HRD 분야 1인 기업으로서 강의, 컨설팅, 공개 강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경험들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회사에서 뭐 수십 년 동안 자기 직무의 전문가로 성장해 오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직무 경험 갖고 그 전문성 갖고 그 컨텐츠를 갖고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제 경험을 책으로 쓴 겁니다. 왼쪽은 이제 종이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책은 퇴직 후 1인 기업 창업 스타트북은 이북입니다. 가격도 싸고요. 도움되리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때 좀 광고를 좀 많이 했네요.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의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꼭 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저희 동영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 가기 전에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동영상 있으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제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요. 동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거, 건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HR리스트죠.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여기는 유튜브의 HR리스트 TV입니다. 저는 HR리스트 김휘였습니다. 고맙습니다.